있었던 한 전 대표의 라이브 방송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. 당원 가입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게 우리 정치를 바꾸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보수 정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 정도 하는 것이니까 그래야 정치가 바뀝니다. 대한민국에서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는 겁니다.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겠어요. 정당 가입을 계속해서 독려한 한 전 대표인데요, 이현종 의원님. 네. 오늘은 뭐 이건 정확히 이제 뒤늦게 알려진 사실이긴 한데 세미준 회장이라고 이른바 국민의힘 내부에서 가장 최대 세력 풀뿌리 조직인 세미준 회장을 직접 한동훈 전 대표가 만났습니다. 네, 이영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회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계열의 어떤 보수 정당에서 사실 풀뿌리 조직 이걸 굉장히 그동안 많이 해왔던 분입니다. 사실 예전에는 홍준표 전 시장이 이제 지난 대선 때 출마했을 때 거기를 도왔고 그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마했을 때도 여기를 도왔고요. 그리고 이제 지난 경선 과정에서 보면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의 다른 후보들을 다 사실은 그때 이제 뭐 도왔고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만 초대를 안 했습니다. 그 모임 자체. 그러다가 지난 대선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을 뒀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김문수 후보를 도우러 갔는데 문제는 그 김문수 후보 조직에 사실상 자유통일당 세력이 꽤 많다.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이분이 거기서 나와버렸어요. 즉, 이 김문수 후보에 대한 당시의 어떤 지원 세력이 대부분 자통당 계열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 어떤 조직을 장악하고 있더라. 이런 어떤 비판하면서 이분이 나와버렸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이게 세미준이라는 게 그동안 보면 사실상 이제 이 어떤 이 물밑 조직들 이런 전국 조직들 이걸 많이 갖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그동안은 좀 적대적 관계였습니다. 그동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편에 서서 좀 적대적 관계였는데. 예. 근데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지난 10일 날 회동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럼 그만큼 이제 세미준이 그동안 보면 항상 이 보수 계열 정당의 어떤 대통령 후보, 예. 유력한 후보의 어떤 지지 기반이었어요.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앞으로 미래의 어떤 이 국민의힘의 어떤 유력한 대선 후보는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판단이 있었을 것 같고요. 예. 두 번째로는 사실상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 그동안 이게 당내에서 어떤 세력을 확장해 나간 데 있어서 세미준의 어떤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당 주류 조직의 도움을 받는다. 주류가?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. 예. 왜냐하면 지난 그 원내대표 선거 어제 끝난 그걸 보시면 역시 이제 지금 송원석 의원이 60표를 얻었고 맞아요. 반면에 이제 지금 김성원 의원 같은 30표밖에 못 얻었습니다. 그렇죠. 즉 현재까지만 해도 친한계는 주류가 아니었죠. 그러니까 현재 국회의원은 그렇지만 물밑 조직에서는 사실상 이제 주류를 조직을 장악해야 되겠다. 뭐 그런 어떤 의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아마 두 사람이서 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오고 갔고 이영수 회장도 사실상 이제 많은 오해를 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앞으로 아마 이제 이 세미준이 한동훈 전 대표를 뭔가 지원하는 뭐 그런 조직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도 엿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세미준 회장이 이현종 의원 말씀은 뭐 그동안에 한 전 대표를 바라본 시각이 뭐 대통령도 저버린 배신자 아니야라는 시각이 있었다면 두 사람의 단독 회동으로 그런 것들은 좀 부식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?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배신자 프레임이 이 전통적인 보수 지층들은 굉장히 강력합니다. 예.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넘어야 될 산이 바로 이 배신자 프레임인데 그런 면에서 이제 세미준이 어쩌면 이영수 회장이 만났다는 것은 이걸 돌파하기 위한 저는 뭐 중대한 어떤 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. 김진욱 대변인, 뭐 최근에 뭐 그 대선 직후에 조사됐던 여론조사 보수 세력을 이끌 리더 뭐 18, 19, 8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한 전 대표가 국민의힘의 최대 풀뿌리 조직의 수장을 만났다는 건 물론 전당대회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. 뭐 이런 생각까지 좀 하게 되네요. 뭐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아마 그쪽 측근들은 지금 두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. 예. 한쪽은 전당대회가 곧 개최될 테니 전당대회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쪽과 이번에는 좀 참자라고 하는 쪽이 있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전당대회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그 오세훈 시장과의 관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세훈 시장이 지난 4월 달에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을 때 예. 다른 모든 대선에 출마했던 후보들은 오세훈 시장을 만났어요.
그런데 공교롭게도 한동훈 전 대표와는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.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보여지는데 좀 공교롭게 오세훈 시장은 지금 당에서 개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소장파 의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만들었고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당의 어떤 그 조직을 관련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다라는 거 서로가 바라보는 방향이 좀 다르다. 접근법이 다르다. 이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. 예. 지금 오세훈 전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는 아직까지도 여전한 경쟁 관계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. 어쨌든 무너진 보수를 재건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름이 오르내릴 수밖에 없고 이렇게